안녕하십니까. 장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갑자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부산에 일이 있어서 부산에 나가려고 하는데 고객님께서 오늘 같이 동행해서 차를 볼 수 있느냐 오후에, 그래서 일단은 일정을 좀 변경하고 나중에 오후 4시경에 뵙기로 했습니다. 오늘 볼 차는요 2011년식 알페온 2.4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3만 킬로를 주행을 했고, 일단 뭐 진주색이고 흰색의 프리미엄 모델이 2.4 모델이 사실 알페온으로서는 제일 가성비가 좋지 않나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워낙 비인기 차종이고 사실 알페온이 장점이 참 많은, 특히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장점이 많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볼 차량은요 이 차량입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나중에 뭐 가서 보면 정확하게 알겠지만, 이제 곧 다음 달 25일까지가 검사 만료일이네요. 탄화수소나 일산화탄소 수준은 괜찮고, 사고는 운전석 앞 펜더가 교환이 있는, 사진에 보면 색이 약간 더 노랗죠. 다른 외판에 비해서 좀 더 노랗습니다. 앞 펜더가 교환이란 말은 범퍼도 교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인근에 있는 문짝 혹은 보닛 이런 것까지 수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정말 저 펜더만 교환되어 있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펜더가 교환이다, 충격이 있다, 그럼 인근에 수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성능상으로는 미세 누유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차는 한 달 정도 전에 입고가 된 것 같습니다. 가격이 600만 원인데 예상보다는 내용이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소유자 변경은 4회가 있고, 보험 이력은 내 차 피해 2회 130만 원입니다. 용도 이력은 없고, 실제 오너분 한 2분 정도가 되실 것 같고요. 자차가 한 5년 4년 좀 넘게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차 수리를 한 부분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품, 네, 보면 보험 이력만 봐서는 큰 사고 내용은 없어 보이고요. 사진을 봐서도 크게 수리가 많이 되어 보이지는 않는 꽤 괜찮은 매물로 보입니다. 실내나 실외 수준도 괜찮아 보이고, 주행거리도 뭐 이 정도면 적당하고요. 키도 2개가 있네요. 일단은 연말이라서, 지금 12월이니까 연말이라서 이렇게 저렴한 건지 하자가 있어서 저렴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시세는 정상 범주에 있는 시세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고객님과 함께,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부산에 이제 일을 보고 지금 이제 고객님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3시 45분 부산역에 도착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대전에서 오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산역까지 가면 3시 52분 도착입니다. 7km가 남았고요. 여기는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구치소가 있고, 이 반대편으로 가면 부산시 사상공단입니다. 그 차를 볼 곳은 제가 근무했던 부산 남구 쪽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까운 쪽. 요즘 한창 부산의 아파트 값이 아주 미쳤죠. 그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편의점에서 고객님 드릴 프리미엄 스페셜티 블랙 싱글 오리진 호환 배터리를 쓰는데, 이거 뭐 새 배터리 충전하고 10분도 안 가네요. 5분도 안 가는 것 같은데. 이야, 배터리를 새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호환 배터리는 쓸 게 못 되는군요. 네, 고객님 5분 뒤에 도착하시겠다.
최대한 원래 제가 사실 오늘 오전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안 된다고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렸었거든요. 근데 고객님께서 벌써 오늘 아니면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시고 또 표를 끊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억지로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일하는 날이 아니고 오늘 일정이 마침 펑크나 가지고 제 개인적인 약속을 잡아놔 가지고 좀 어제 좀 다녀왔다가 급하게 일찍 나서서 고객님께 가고 있습니다. 내일 수능입니다. 오늘은 수능 하루 전. 참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에 사실 고3 수험생들이 제일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또 감독관 하실 분들, 관계자들 아무튼 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여기는 부산 구덕터널입니다. 사실 부산은 제가 부산에 즉 직장 생활하고 그냥 부산에서 지낼 때만 해도 저는 차 많이 막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서울을 좀 다녀보면서 부산은 차가 하나도 안 막히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서울에 비하면 부산은 뻥뻥 뚫렸죠. 지금 3시 40분인데 이렇게 시내에 다니는데 뭐 차가 서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얼마나 안 막히는지 알 수 있을 거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서울에 살고 계시는 고객님이라면 서울 수도권, 경기도 너무나 많은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부산이 운전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아무래도 산이 많다 보니까 또 산복도로도 많고, 그리고 부산은 잘 아시겠지만 해방을 기점으로 해서 부산이 많이 상권이 형성되고 보도가 활발해지고 또 상업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기반 경제니까 또 부산항을 통해서 수출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산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제2의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제2의 도시 위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도심이죠. 구도심이다 보니까 해방, 난리통에 많은 이산가족들, 그리고 다 지금 액션캠 배터리들이 다 오늘 내일 하는군요. 다 상태가 안 좋네. 아무튼 뭐 요즘 부산 집값이 너무너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참 저는 이제 탈부산을 한 사람으로서 요즘에는 다시 부산으로 들어오려고 해도 집값이 비싸서 들어오질 못합니다. 너무 비싸서. 아직은 뭐 퇴근 시간이 아직 진입하기 전이라 아직 부산역까지 가는 데는 제 생각보다는 차가 안 막힙니다. 지금 1.8km를 남겨두고 있고 여기 터널 빠져나가면 우회전 붙어가지고 부산역 쪽으로 좌회전을 해야죠. 그러면 맥도날드, 투랑동 맥도날드에 기다리고 계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고객님 픽업해서 차고지까지, 아마 차고지까지는 한 20분 정도 부산역에서 가면 차고지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길 건너가 바로 이제 부산역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부산 남포동, 광복동 이쪽이고요. 그리고 영도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가면 부산 내륙방면 서면 이런 쪽입니다. 중앙동. 그래서 고객님 많이 기다리시겠네요. 도착하셨을 겁니다. 아마 전화해 봐야 되겠다. 네, 부산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를 해보고 고객님 픽업을 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비상 깜빡이 켜고 기다리겠습니다. 네네. 네, 고객님 뵙고 지금 여기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 보통 이 시간에 제가 차를 안 보다 보니까 4시 9분이고요. 차는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 범퍼가 수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키가 좀 안 맞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소리가 교환, 이 차 비하는 교환이고, 전체적으로 한번. 예. 여기도 그렇죠. 이 범퍼는 한번 교환이 있어 보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이게 교환이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요건 7이 됐고, 여기 보면 이 범퍼도 지금 네. 교환에 한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범퍼가 네. 지금 키가 지금 안 맞는 상태거든요. 그럼요. 네네. 뭐 이거는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네. 보통 여기 교환이면 이제 당연히 범퍼는 교환이라고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보닛, 그 다음에 이 문짝까지도 보통은 수리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외관을 한번 보면, 이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칠이 좀 날린 거, 이 수렴에 칠이 날려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죠. 칠이 날려 있고, 제 생각에는 이 힐러 기둥도 칠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가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네. 뒷범퍼도 지금 보면 뒷범퍼도 한번 교환은 있어 보입니다. 뒷범퍼도 그렇고요. 일단 가방을 제일 좀. 걱정되는 건 뭐 누유나 엔진 뭐 그런 걱정이. 아, 그쵸. 여기도 보면 펜트하고 문짝이 단차가 좀 있는 거 보면, 네. 이 실이 항상 하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네. 외판이 네. 심하진 않네요. 여기가 보니까 소리가 한 판 있어 보이네. 지금 색이 다르죠? 이거 네, 아니면 요게 그러네요. 지금 색이 네. 소리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짝하고 다른 거 보니까 얘가 지금 소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쵸? 여기가 지금 보니까 네. 아, 판금이 돼 있을 겁니다. 네. 네, 제가 장비 꺼내가지고 이런 것도 정확하게. 뭔가 페인트인가요? 날린 거? 이런 거군요. 아닌가요? 이거는 페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페인트는 아닌데 이게 그 쇠가루 있지 않습니까? 네. 쇠가루가 아, 좀 좁으니까 일단 견디는 보고 차를 좀 빼가지고 볼게요. 담배 냄새가 맡고 이거를 몇 번 물어봤는데. 아니 뭐 상관없어요. 이거 지금 뭐 부산에 볼 차도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급하게 차를 급하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네. 지금 이제 요 펜다도, 네. 이 펜다도 요러면 이 판금 도장이거든요. 이거 판금 도장 한 판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문짝은 보니까 지 거 같아요. 문짝은 지 거고, 다르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는 판금이 있고요. 판금. 네. 여기 판금. 네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당연히 보험 처리는 안 한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짓고고 저쪽 판금. 네. 일단 에러 코드는 없고,
몇 시에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네. 엔진은 뭐 특별히 이상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냄새가 네. 약물 뿌린 냄새가 마름에서 나는 냄새인지 네네. 저도 정말 싫거든요. 이거는 냄새에서 탈락한 것 같아요. 엔진 쪽으로는 궁금해서 들어본 건데. 뭐가 이상하거나 그런 차는 아닌데 담배 냄새는 없앨 수가 있나요? 아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옅어지긴 하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옅어지는데 이건 진짜 어디까지나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니까 네. 일단 이런 게 하나 걸리면은 네, 심리적으로 불편할 것 같아서 어차피 안 될 것 같네요. 네. 냉각수는 한번 기름인가요? 아닙니다. 기름은 아닌데 냉각수도 한번 교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약간 좀 냄새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정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있는 차는 아닙니다. 네. 평균적인 수준이고 제 문제네요. 담배 냄새.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기계적인 부분만 현재 엔진 상태나 기계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그냥 정상 범주에 있는 차입니다. 특별히 이상하거나 그런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쪽 프론트 케이스라든지 어떤 이쪽 프론트 케이스 쪽이 잘 새거든요 차들이. 근데 뭐 그런 데도 없고 오늘 다른 차를 더 볼 수 없다고 하면은 바로 KTX 재매를. 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즉흥적으로 차를 많이 사긴 하거든요. 근데 사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해봤죠. 저도 그냥 왜냐면 저는 움직일 때는 저는 구매를 상태가 안 좋아도 저는 무조건 사오거든요. 차를 마음을 먹으면 사야 되겠다 무조건 사라는 거지. 가서 안 좋다고 안 갖고 올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좀 사기 전에 차 팔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아요. 미션은 한번 갈린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언제 걸린 거지? 최근에 교환된 건 아니고 예, 뭐 얼마는 안 돼 보입니다. 한 10,000km는 안 돼 보이고 거의 재생 미션이겠죠. 예, 신품은 아닐 거고 저기에서 걸었다고 하는데. 예, 재생 미션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게 지금 주행거리가 13만. 약간 이제 글로벌 가스는 살짝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냉각수를 한번 교환해 주는 게 좋고 떨림이나 엔진 질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런 거 다 지 거고 어디 수리된 거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이 차를 그거 하시는 게 중요하죠. 냄새만 아니었으면 진짜 저는 메탄 뭐 이런 거 사실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예, 뭐 네. 타이어도 편마방 같은 건 없는 거 보면 주행을 해보면 막 이상한 차 주행 질감에 그렇진 않을 거고 브레이크 패드는 한 3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타이어는 요거는 15년, 앞에는 17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디 중고 타이어 같은 거 갈아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더 이상 고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부산역입니다. 고객님 방금 모셔다 드렸습니다. 대전행 이제 기차요. 이제 곧 오르시겠죠. 일단 뭐 영상에서 보셨듯이 차가 무엇보다 뭐 다른 내용보다 뭐 사고나 컨디션 이런 것보다도 고객님께서는 비흡연 차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러셨는데 차가 문을 열자마자 바로 이제 흡연.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하셨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정말 흡연 여부가 중요하셨다면 굳이 왜 내려오셨어야 하느냐. 제가 와서 보면 되는데 참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님의 시간을 좀 아껴드리기 위해서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차를 잘못 사가지고 정말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즉흥적으로 차를 사가지고. 근데 고객님께서도 즉흥적으로 차를 사기로 급하게 마음을 먹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또 이게 시간이 이르면 다른 차를 좀 수배해가지고 보러 가면 되는데 사실 지금 시간이 거의 뭐 5시가 다 됐고 너무 늦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차는 오늘 제가 역시나 다시 한번 느끼는 부분은 차는 절대로 급하게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급하게 구매하시면 안 되고 차는 신중하게 살펴보고 또 저 같은 사람한테 좀 의견도 물어보고. 왜냐하면 제가 뭐 잘나거나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저는 제3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좀 의견 청취를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의견 청취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저기 보이는 부분이 부산역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지금 한창 이쪽이 뭐 상업지구가 주거 택지이기도 하고 상업지구이기도 하고 여기 아마 특별지구일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전망이 아주 좋은 곳이라 개인적으로는 위치는 참 좋은 곳이다. 남포동하고 가깝고. 개인적으로 저는 남구 해운대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 오늘 고객님 헛걸음 하신 거 생각하면 뭐 저야 어느 정도 대가를 받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객님은 대전에서 여기까지 전 장거리를 많이 다녀본 사람이라서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글쎄요, 오늘 차를 보니까 확실히 이제 보험 처리 안 하고 수리한 부분이 역시나 있었습니다. 확실히 힌트는 가격에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 차가 스펙이 굉장히까지는 아니라도 스펙이 좋았거든요. 좋은 차인데 스펙에 비해서 가격이 싼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비싸지 않았는데 아마 그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저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엔진 컨디션이나 뭐 실내 수준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막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차는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슬슬 퇴근, 아직 뭐 본격적인 퇴근 시간까지는 아니겠죠. 지금 이제 5시 채 안 됐으니까. 근데 아무튼 힌트는 가격에 숨어 있었다. 그게 이제 오늘의 결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고객님 같은 분께서는 이제 선호도, 이제 관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를 구매할 때 이제 내가 관여하는 정도가 많은 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될 수 있으면 차를 직접 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될 수 있으면 차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내가 먼저 차를 직접 보고 쏙 마음에 든다 그러면 뭐 저 같은 사람 부르지 말고 구매하시고, 마음에 들긴 하는데 뭔가 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 저를 부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진짜 일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 쉽지 않고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보자. 지금 이제 이 차 왜 이러나?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길 안내를 이상하게 해주네. 네, 여기는 이제 광복동입니다. 쭉 올라가면 남포동이고요. 가다 보면 메리노을 병원이 있고 부산 근대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처갓집이 부산 영도거든요. 와이프가 이제 영도 사람인데 여기를 자주 오죠. 처갓집 식구들하고 장인 장모님. 전방에 여기 용두산공원 맞다. 여기 용두산공원입니다. 약 500m 참 용두산공원의 존재감이 이제 많이 없어졌죠. 용두산공원은 지금 올라가면 이제 어르신들, 아버님들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길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데 평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남포동 길이 새로 최근에 정비됐습니다. 포장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인도도 다시 정비를 했고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시국에 사람 많이 안 다닐 때 공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기가 좀 풀리면 이제 중국, 일본 관광객들 많이 오시거든요. 중국, 일본, 대만 이런 분들 많이 오세요. 빨리 그런 활력을 찾았으면 하네요. 여기는 이제 광복시장, 국지시장입니다. 영화에서도 나왔던. 이제 슬슬 차들이 많아지네요. 전방에 보행자 사고가 잦은 구간입니다. 이렇게 참 일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발걸음은 좀 무겁습니다. 이 차는 왜 좌회전 깜빡이를 놓고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지? 잠시 후 우회전 좌회전 깜빡이를 넣었으면 왼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우회전 하는 곳인데? 네,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참 운전하면서 딴 생각 하시는 분들, 하기야 뭐 딴 생각, 운전하면서 딴 생각 하시는 분들 많죠. 지금 가시면 안 되는데. 지금은 신호등 건널목 신호라서 신호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는 보수동입니다. 여기 이쪽에서 이제 북구 쪽으로 이동하는 구덕터널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덕운동장이 한 1km 정도 가면 구덕운동장이 있습니다. 예전에 야구를 롯데자이언츠 프로야구를 여기서 했을 때도 있죠. 근데 지금은 사직운동장으로 바뀌었지만, 여기도 교회, 뭐 아파트 새로 지어졌고, 요즘에는 뭐 조금만 공간이 있으면 뭐 재건축 아파트 혹은 뭐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이 이렇게 많은데 전방에 보행자 집이 부족하나? 구간입니다. 하기야 지금은 이제 1인 가구가 혹은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서 가구 분리가 많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다들 결혼은 많이 안 하고 자식도, 애들도 많이 안 놓지만 가구 수는 뭐 늘어나고 있죠. 사고 다발 근데 구간입니다. 그게 늘어나더라도 지금 이제 고령화된 인구가 향후 한 30년 정도면 좀 많이, 지금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또 집들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지방에 있는 아파트 집값이 오를까요? 저는 거기에는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와이프가
이 학교를 나왔습니다. 여기 학교 하나 있거든요. 저는 부산 진구에 있는 전포동에 있는 부산 동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부산 동성중학교 동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고향도 전포동이고요.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아, 이쪽 A필러 쪽에서 잡소리가 좀 나네, 차가. 이 차, 제 차 지금 51,000km밖에 안 탔는데. 네. 이제 퇴근 시간, 본격적인 퇴근 시간으로 접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 집까지는 이제 24km가 남았고, 예상 도착 시간은 35분 정도 갑니다. 생각보다 차가 안 막혀져. 이 터널을 넘어가면 바로 고속도로 초입이 나오거든요. 사상입니다. 이 터널 넘어가면 부산 사상인데 거기서 고속도로만 올리면 차가 안 막힙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딱 진입하고 한 20km 구간, 그러니까 한 20km를 그냥 차 하나도 안 막힌 넓은 고속대로를 내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금방 도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24km 가는데 한 30분만 가면 도착한다고 뜨겠죠. 날이 지금 5시밖에 안 됐는데 어둑어둑 해가 넘어가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만연한 겨울임을 알 수가 있고, 저 화물차 쇼기, 에어쇼기군요. 차축에 쇼기, 저 에어 챔버가 커다란 게 보입니다. 그런 거 보면 화물차에서도 쓰는 만큼 사실 에어 챔버는 다방면에도 많이 쓰이고 또 그만큼 내구성과 기능성이 어느 정도 많이 기술이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교적 중량이 가벼운 승용차에 쓰이는 에어쇼크는 좀 수명도 하게 에어쇼크 수명이 생각보다는 길거든요. 보통 이제 중고차를 살 때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쌓인 차들이 많다 보니까 에어쇼크 수명이 짧다라고 이제 잘못 알고 계신데 생각보다 수명은 긴 것 같아요. 확실히 에어쇼크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은 좀 비싸죠. 대중적으로 쓰이기는. 아무튼 화물차의 에어쇼크, 그러고 보니까 화물차의 에어쇼크는 잘 어울리는 조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차고 조절도 좀 용이하고, 생각 안 해봤는데 화물차 에어쇼크가 많이 쓰이고 있군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점심을 12시에 먹고 지금 5시인데 배가 고픕니다.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빵하고 뭐 먹었지? 사과, 그리고 우유 한 잔, 그리고 아몬드 주스 한 잔 이렇게 먹었는데 배가 고프네요. 저는 참고로 좀 밥을 많이 못 먹는 편이라서. 그리고 사실 점심 먹자마자 운동 헬스장 갔다 왔거든요. 요즘에 예전에는 어릴 때 30대 초반 이럴 때만 해도 좀 무거운 거를 뭐 헬스장 가면 많이 중량 위주로 운동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가볍게 하고 또 너무 무리하게 안 하고, 제가 뭐 지금 나이에 막 근육을 만들 것도 아니고 적당히 소화시킨다는 마음으로 그냥 먹은 거 소화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또 등에 좀 땀이 날 정도로 좀 자전거 같은 거 타고,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그냥 이제 자연의 법칙, 먹은 만큼 소비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12월까지가 헬스장이 이제 만기라서 또 6개월 결제했습니다. 저희 동네 헬스장은 6개월에 24만 원입니다. 한 달에 4만 원이죠. 근데 참 한 달에 4만 원 받아가지고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나 모르겠어요. 그만큼 요즘 어려운 시기를 다들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뭐 집값은 정말 평생 벌어도 만지지 못할 만큼 비싸게 올라가는 게 치솟고 있는 게 집값이라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익에 비해서 지출이 많이 나가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참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뭐 억억 하는 너도 나도 쉽게 억억 하니까 뭐 돈이 뭐 돈의 가치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각해 보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참 그런 거 한 번씩 생각해 볼 때마다 참 300m 전방에 상반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구덕 터널을 지나와서 이제 사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상은 저도 사상구에서 많이 살기도 했고, 그리고 사상에서 학교도 사상은 아니지만 사상의 고등학교는 제가 사상에서 서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전학 가는 바람에 멀리 원거리 제가 출퇴근을 했죠. 출퇴근이 아니고 통학을 했죠. 버스 타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처음 할 때 사상에서 했고, 그러다가 둘째를 가지면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간호사인데 같은 병원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 둘째 아기가 생기면서 김해로 가야 되겠다, 엄마 옆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본가 옆으로 이사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오른쪽 저기 정육점, 커다란 정육점 사장님께서 예전에 저한테 구매 대행을 의뢰를 한번 해주셨었습니다. 굉장히 장사가 잘 돼요. 그 사장님께서 저랑 동갑인데 동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장사가 잘 됩니다. 확실히 부산은 부산이죠. 이렇게 차가 막히는 이렇게 퇴근 시간인데도 차가 지금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부산이 차가 안 막히는 곳인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회사가 많이 없죠. 부산은 사실상 소비도시입니다. 소비도시인데, 소비만 하는 도시인데 참 걱정입니다. 뭐 이런 도시가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싼지 사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창원이라면 이해를 해요. 창원은 다 생산 도시니까, 창원은 다 제조업이 많이 몰려 있고 다 가치 생산을 하는 곳이고, 여기는 어떤 가치 생산을 하는 도시죠? 잘 모르겠는데, 관광지라고 하기에는 인구가 너무 많고 관광으로 먹고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이제 이 길로 쭉 올라가면 김해 방면입니다. 남해 제2지선 고속도로 초입입니다. 여기는 부산 사상공단입니다. 참 익숙한 곳이에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이쪽에 살았죠. 이 근처에 아버지가 공장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서 공장도 하시고, 또 여기는 바로 여기 사는 한 200m 가면 이모부님 공장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상인 저의 이제 청소년기를 보냈던 곳이죠. 물론 이 블럭은 아니고 저쪽이지만, 네, 이제 고속도로 입구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벤츠 서비스 센터와 매장이 하나 있죠. 여기 벤츠 매장 뒤에 유리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참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산차 하기야 뭐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게 더 시간과 정신적 이런 그 기회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안 와지긴 한데, 유리 근처에 뭐 국산차가 기준으로 교환할 일 있으면 여기를 제가 자주 방문을 하죠. 근데 뭐 유리 갈 일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정말 지금 내일이 수능인데 좀 약간 부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 3단계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퇴근할 때 차들도 많이 없고, 생각해 보니까 부산이 차가 안 막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참 이게 참 문제다, 문제.
좀 빨리 이런 상황이 좀 해결이 되고 다들 일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고속도로 올리면 그냥 쭉 직진만 하면 됩니다. 지금 18km네? 여기서부터 저희 집까지 18km인데 쭉 달리면 됩니다. 그럼 거의 10분 만에 가죠. 사실 스파크가 생각보다 차가 고속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나? 고속 주행 성능이 좋습니다. 시끄러우니까 끄고 여기서부터는 아주 바삭한 길이죠. 제가 이제 비행기 출장을 갔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 이쪽으로 내립니다. 비행기가 저쪽이 북쪽이니까 저쪽에서 날아와서 거제도 저쪽에서 턴을 해서 저기 장림 나대포 쪽으로 턴을 하거든요. 마지막 턴을. 그러면 저기서 이제 정렬을 해가지고 공항 활주로가 이쪽으로 돼 있거든요. 이쪽 방면으로 활주로가 있는데 활주로 정렬을 해서 플랩을 어디쯤 오면 가락타운쯤 오면 풀 플랩을 내리죠. 바퀴를 거기쯤 되면 내립니다. 그럼 서서히 초당 3%? 아무튼 그럴 거예요. 3%씩 내리죠. 그러면 활주로가 어디쯤 가면 비행기가 내리냐면 이 다리를 지나서 두 번째 다리를 지나서 두 번째 다리 지나면 김해공항 활주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이쪽으로 싹 내리죠. 사실 김해공항은 굉장히 위험한 공항입니다. 뒤쪽에 산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또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에는 이제 18 서클린이라고 북쪽으로 비행기가 돌아가지고 이게 수동 주행을 여기다 비행기 활주로 여기 있네요. 저기 보면 있죠. 안내 저걸 뭐라고 하지? 표시 등이 있고 아무튼 김해공항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가덕 신공항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물론 가덕도로 가면 멀죠. 부산에서 가기도 멀고 저같이 김해에서 가기도 멀고 사실 저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김해 이쪽으로 오나 저쪽으로 가나 크게 비슷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 첫 비행기가 7시고 또 마지막 비행기도 빨리 끊기기 때문에 그거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이착륙이 되는 공항으로 저도 이용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참 이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왕편도 2차로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창원, 부산 출퇴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는데 지금 보면 반대편 아직 퇴근 시간이 안 돼서 그렇지 반대편 창원에서 이렇게 퇴근하는 부산으로 퇴근하는 그 차들이 굉장히 많고 반대로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이쪽이 아주 많이 막힙니다. 저는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도 이렇게 거꾸로 다녀가지고 안 막히는 방면으로 다녀가지고 편하게 다녔죠. 차가 아주 뻥뻥 뚫렸습니다. 참 저 노을 지는 모습이 멋지네요. 예, 강을 지났습니다.
강을 지나서 김해 행정구역으로 김해를 들어왔습니다. 여기 부산시 강서구지만 사실상 김해죠. 김해로 들어왔고, 저녁 되니까 해가 지니까 춥다. 배고픕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어야 되겠다. 이 차는 제가 사실은 출장 다니면 그렇게 정속주행만 하면서 다니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연비가 트립이 5127km, 평균 연비가 17.1km입니다. 평균 연비가. 보통 제가 고속도로 올리면 막 밟는데, 밟고 다니는데, 사실 제가 뭐 운전을 평소에 험하게 하고 다니지는 않지만 퇴근 본능이 발동을 하면 좀 밟죠. 너무 천천히 다니면 또 잠도 오고. 예, 서부산 톨게이트를 지났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제 IC가 장류 IC인데, 저는 장류에 살고 있으니까, 저기죠, 저기 산 넘어 장류에 살고 있으니까 장류로 빠질 겁니다. 참 생각보다 가깝죠. 거리는 가깝지 않지만 이렇게 차가 안 막히는, 수도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교통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부산을 벗어났지만 부산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지방으로 오면서 그냥 약간 전원의 삶을 느낄 수 있거든요. 조금만 나가면 시골이기 때문에 논밭이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동네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 보이시죠? 이 다리 밑에 조금 더 가다 보면 캠핑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저기서 캠핑을 많이 해요. 생태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가끔 텐트 쳐놓고 놀아도 되고, 또 자전거 타기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동네의 삶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파트가 주차장이 넓어요. 그래서 뭐 주차 스트레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차를 3대를 가지고 있는데 3대 해도 한 대당 10,000원씩,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20,000원 더, 주차비는 20,000원 내고 있죠. 아주 저렴합니다. 제가 많이 갖고 있을 때는 동시에 5대까지 갖고 있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주차비가 뭐 그렇게 막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네, 이제 장류 IC를 거의 다 와갑니다. 사실 이렇게 뻥뻥 뚫리게 다니다가 부산 시내만 가도 막 신호받고 뭐 차 막히고 하는 거 답답한데, 제가 서울에 가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출퇴근을 이렇게 해야죠. 예. 뭐 이렇게 다니는 게 출퇴근이지, 정말 이게 뭐 차 안에서 극기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왔습니다. 참 이 스파크는 이 운전을 하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정말 경쾌하고 힘도 달리지 않고, 힘도 하나도 안 달리거든요. 물론 뭐 절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무슨 경차 가지고 재미를 논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몰아보시면 정말 경쾌한 그 맛이, 극단적인 경쾌함이 아주 일품입니다. 네, 1km 후에 장류 IC로 빠지면 저는 바로 집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저희 집은 IC에서 1km 정도밖에 안 돼. 1km 안 되는 것 같은데, 거리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하기가 좀 비교적 편리한 편입니다.
이쪽으로 빠지면 창원 장류 방면이고 쭉 직진하면 네 창원 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진주 쭉 직진하면은 광양 이쪽이죠. 여수. 여기서 직진하면 창원이고요. 여기 빠지면 장류입니다. 네, 창원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이제 한창 퇴근하신 분들이 차가 많네요. 네, 그러면 오늘 좀 퇴근 잡설이 길었네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허기가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네요.